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하는 남자 알겠습니다. 다가오는 21-22 시즌을 앞두고 오늘은 토트넘 허스퍼에서 꼭 다뤄봐야 하는 몇 가지 중요 사항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5번의 프리시즌을 통해서 과연 누누 감독이 토트넘을 어떻게 끌고 나가려는 것인가에 대한 대략적인 전망, 그리고 그 안에서 손흥민, 델레알리, 루카스 모우라 등의 선수들 역할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이며 프리시즌 내내 보이지 않았던 은돈벨레는 과연 어떤 상태이고 새로 영입한 로메로, 브리안 힐, 골리니 같은 선수들의 향후 전망과 더불어 그 속에서 해리 케인의 거취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뤄볼 이야기는 토트넘의 프리시즌에 관한 전반적인 평론입니다. 토트넘은 총 5번의 프리시즌을 치렀고 3승 2무 무패라는 나쁘지 않은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적표를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4부와 3부 리그의 팀과의 대결이 3번, 프리미어리그 팀과의 경기가 2번 있었는데요. 첫 경기였던 레이튼 오리엔트와의 경기에서는 다소 실망스럽게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는 누누의 첫 대회적 공식 경기였기에 누누의 영향력이 컸던 경기라 보기 어렵고 팀의 주 득점원인 손흥민과 해리 케인의 부재 속에서 치러진 경기였죠. 이 경기를 통해서 드러난 토트넘의 문제점은 손캐가 없으면 하부 리그를 상대로도 득점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돌아온 후에는 그의 득점과 도움을 통해 팀의 득점력이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누누는 이번 5번의 프리시즌에서 본인이 울버햄튼에서 주로 사용하던 백3의 수비보다 백4의 수비 라인을 주로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가용할 수 있는 선수단의 퀄리티에 따라 여러가지 다른 포메이션을 사용하는 감독이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프리시즌의 대부분을 백4로 가져갔었기 때문에 이번 맨시티와의 개막전에서도 연습이 된 백4 라인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보입니다. 첼시를 상대로 펼쳤던 경기에서는 다소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아스날을 상대로 가졌던 최종 모의고사에서는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점유율과 클린시트 그리고 한 골로 승리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누누 체제에서 각 선수들의 상황을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우리의 관심사인 손흥민 선수부터 볼까요? 현재 해리 케인의 거취가 명확하지 않은 심각한 상황 속에서 다른 스트라이커 영입도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누누의 원톱 대안은 손흥민 선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선택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손흥민 선수는 이전에도 케인이 부상으로 결장할 때 원톱의 역할을 해왔었고 특유의 스피드와 양발을 사용한 놀라운 결정력으로 토트넘의 공격을 주도했었죠. 그리고 그에 대한 누누의 모의고사에서도 1등급을 받았습니다. 팀에 합류하고 참가한 두 번째 프리시즌부터 모든 경기에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도합 3골, 4개의 도움으로 뛰어난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누누 감독은 인터뷰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손흥민을 계속 웃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만큼 현재 손흥민에게 푹 빠져있는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5번의 프리시즌 중 실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마지막 경기 아스날전의 손흥민 선수 히트맵입니다. 누누 감독은 손흥민의 공격을 살리기 위해 보시는 것처럼 하프라인 아래쪽에서의 수비 부담을 엄청나게 줄여준 상태입니다.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 측 후방에 진하게 보였던 손흥민 선수의 히트맵과 확연히 비교가 되네요. 대부분의 활동 반경이 하프라인부터 상대 골대 앞에서 형성되어 있죠. 케인이 팀에 만약 남는다고 해도 누누의 체제하에서 단 한 번도 호흡을 맞춰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선발 출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의 개막전 역할은 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디 누누가 그의 바람처럼 손흥민을 웃게 해주고 그 웃음으로 다시 누누가 웃을 수 있는 웃음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길 바라게 됩니다. 이번에는 루카스 모우라입니다. 그는 이번 프리시즌에서 가장 많이 변화한 선수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주로 오른쪽 윙포워드로 출전했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거의 허리로 내려와 미드필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주고 있었습니다. 특유의 드리블 능력으로 탈 압박은 물론이거니와 지난 시즌과는 다르게 놀랍게 향상된 패스 시야와 정확도로 다소 힘들 수 있는 중원 싸움에 가세해주며 누누 감독 체제하에서 자신의 새 역할을 확실히 찾은 모양새입니다. 게다가 90분 내내 열심히 뛰는 그의 왕성하고 헌신적인 활동량은 분명 토트넘의 허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누누와 알리는 어땠을까요? 알리는 누누 체제에서 핵심 키워드가 되는 상황입니다. 무리뉴 체제에서는 주로 벤치였던 알리는 5번의 프리시즌에서 공격의 중심부에 있었는데요. 그가 맡은 역할은 공격형 미드필더였습니다. 휴식 기간 동안 다부진 몸을 만들어 중원에서의 몸싸움을 대비한 그는 창의적인 패스와 손흥민과의 좋은 호흡을 보여주며 지난 시즌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아쉬웠던 점은 아직 완벽하게 올라오지 못한 골 결정력과 공격형 미드필더가 반드시 가져야 할 90분 내내 유지되어야 하는 폭넓은 시야의 부재였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주변의 동료들에게는 패스가 빨리 배출되지만 먼 쪽에서 역습을 시도하는 동료에게까지 시야가 확보되지 못하는 모습과 중원에서 볼 딜리버리 시에 압박을 오는 등진 상태에서 자주 볼을 탈취당하는 모습은 아직 좀 더 다듬어져야 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누누 체제 하에서 알리는 지난 시즌보다 확실히 더 많은 기회를 부여받을 것으로 보이네요.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으로 이동하게 되면 왼쪽 공격수로는 누가 뛰게 될까요? 우선 시즌 초반에는 베르바인이 누누의 선택을 받겠지만 이번 시즌 새로 영입한 브리안 힐이 팀에 합류하게 된다면 베르바인의 입지는 점차 좁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프리시즌에서 비록 한 골을 넣기는 했지만 경기 내내 그의 존재감은 대체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누누의 쓰임새와 개막전을 앞두고 치러졌던 아스널전을 토대로 예측해보면 누누 감독은 4-2-3-1의 전형을 쓸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 수비형 미드필더 두 자리에는 현재 호이비에르, 스킵, 로셀소가 자리를 잡은 모양새입니다. 호이비에르의 영향력을 봤을 때 호이비에르와 스킵이냐, 호이비에르와 로셀소냐로 갈릴 것 같은데요. 초반 맨시티의 공격력을 봉쇄하기 위해서 호킵으로 선발을 꾸렸다가 역습을 노리는 후반에 호셀소 체제로 교체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호킵을 더블 볼란치로 가고 알리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로셀소를 알리 대신 공미에 둘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루카스의 가담까지 고려했을 때 미드필드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확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센터백 두 자리에는 몇 가지 실험을 했고 프리시즌의 성향을 봤을 때 아무래도 산체스와 다이어의 조합으로 일단 출발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야심차게 영입한 로메로는 코파 아메리카에서 입은 무릎 인대 부상이 완전하게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개막전에는 나서기가 아직 불투명한 상태로 보입니다. 그렇게 최종 테스트 아스날전 선발이었던 다체스 조합이 클린시트를 기록한 만큼 우선 개막전 두 선수의 호흡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산체스는 코파 아메리카에서 많은 자신감을 회복했고 아스날전에서도 3개의 좋은 방향 전환 롱패스를 성공했습니다. 토비의 역할을 대신 수행해주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다이어에게 더 많은 시간을 부여한 누누의 선택 속에서 로메로가 복귀하면 앞으로의 조합은 다이어 로메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왼쪽 풀백은 레길론 선택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는 프리시즌에 왼쪽에서 많은 선택을 받았고 손흥민이 중앙으로 이동한 후 왼쪽에서 역습 시 벤 데이비스보다 속도 면에서 활용도가 높아 보입니다. 물론 여전히 수비의 불안은 내재되어 있는 상태고요. 왼쪽보다 좀 더 복잡한 곳은 오른쪽 풀백입니다. 누누는 이 자리에 도어티, 탕강가, 오리에를 활용했지만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선수를 찾았을지는 의문입니다. 탕강가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보이지만 이 선수의 문제는 내구성이죠. 잦은 부상을 당하는 탕강가는 최종 경기에서도 부상으로 운동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도어티는 아직 정상적인 실력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팀을 떠날지도 모르는 오리를 쓰기에도 뭔가 만족스럽지는 않죠. 골키퍼는 여전히 요리스가 건재하지만 지난 시즌처럼 요리스가 붙박이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팀을 떠날지도 모르는 요리스보다는 앞으로 팀을 이끌게 될 골리니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누누의 과제일 테니까요. 이번에는 최근 팀에서 느껴지는 원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축구 이야기에서 갑자기 무슨 심령술 같은 이야기냐고요? 최근 토트넘 감독들에게 원원을 가진 귀신, 즉 원귀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원귀의 이름은 바로 탕귀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확인된 바에 의하면 은돔은 부상이 아닙니다. 놀랍네요. 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프리시즌 5경기에서 전혀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교체 명단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던 은돔벨레, 포체티노도, 무리뉴도, 이제는 누누마저도 선택하고 있지 않은 은돔. 왜 못 뛰는 걸까요? 알려진 보도에 따르면 누누의 판단으로는 아직 은돔벨레는 뛸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의 준비 미흡이 체력인지, 기술인지, 아니면 전술 이해도인지, 또는 멘탈이나 태도인지, 그것도 아니면 이것들의 복합체인지까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허나 단 한 번은 테스트라도 해볼 만한 부담감 적은 프리시즌에서 단 1분도 기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현재 은돔벨레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명확한 증거이고, 포치도 무리뉴도 누누도 선택하지 않은 걸 보면 현재까지는 레비의 은돔 영입은 사실상 대실패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과연 탕귀가 이전 전성기 때의 실력으로 부활을 해낼지 아니면 그냥 탕귀로 계속 떠돌아다닐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 상태로서는 낙관적으로 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논란의 중심인 해리 케인입니다. 간혹 저도 질문을 받습니다. 케인이 떠날 것 같나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확실히 알 수 없다입니다. 그가 떠나고 싶어하는 것은 알지만 토트넘은 그를 보내고 싶지 않아 하고 계약 기간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으며 보낸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금액을 받으려고 합니다. 게다가 최근 여론도 케인에게 등을 돌린 상황이죠. 거기에 더해 맨시티는 이미 그릴리쉬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 거액을 지출했습니다. 여기에 케인까지 끌어안기에는 부담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돌아가는 정황만으로는 케인이 결국 팀에 잔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만 이적 시장에서는 낮은 가능성이 실현되는 경우도 충분히 많았기에 단정 짓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누누는 케인이 없을 때를 대비해 현재 팀을 꾸리고 있고 지금까지는 순항 중이라는 사실이죠. 이번에는 누누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전해드릴까 합니다. 현재 누누에 대한 평가는 크게 선수단과 팬들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선수단의 분위기를 먼저 전해드리자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결과도 나쁘지 않고 선수들을 대하는 자세도 매우 좋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가 전해주는 평을 이야기해드리자면 누누의 스타일은 포체티노와 무리뉴의 중간쯤이라고 합니다. 무리뉴만큼 수비적이지도 않지만 포치만큼 공격적이지도 않은, 무리뉴처럼 선수들을 압박하지도 않고 포치처럼 자유스러운 분위기도 아닌 여러가지 면에서 그 중간쯤에 위치한 모습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 모습이 현재 토트넘 선수들이 가장 바라는 감독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팬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습니다. 부임 이후 지금까지 결과가 나쁘지 않았고 기대보다 좋은 영입이 이뤄지기도 하는 상황 때문으로 보입니다. 프리시즌 최종전이었던 아스날전, 분위기가 친선 경기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현지에서는 이런 실전 같은 경기가 맨시티전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자신감 확보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이적 시장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 선수들과 링크가 걸려있는 토트넘이 시장 마감까지 어떤 선수를 더 영입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영입이 된 선수들과 프리시즌의 기용을 놓고 봤을 때 예상되는 맨시티전 예상 베스트 11을 준비해봤습니다. 전형은 4-2-3-1입니다. 골키퍼에는 요리스, 왼쪽 수비는 레길론, 중앙 수비에는 다이어와 산체스, 오른쪽 수비는 탕강가, 수비형 미드필더에는 호이비에로와 스킵, 2선에는 베르바인, 알리, 루카스, 그리고 최전방에는 손흥민이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고민되는 것이 로세소인데 누누는 로세소를 개막전에는 교체로 활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로세소의 훈련 소화량이 적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누가 인터뷰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지호의 훈련 세션 소화가 아직 부족하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강호 맨시티를 상대로 90분 풀타임을 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로세소의 유틸리티 능력입니다. 앞서 한번 언급했지만 로세소는 수미, 공미 다 가능한 자원이죠. 맨시티와의 개막전 경기에서 스킵의 커버나 볼 딜리버리가 불안하다 싶으면 그곳의 투입도 가능하고 알리의 공격 역할이 고립되면 델레와의 교체도 가능한 자원이기 때문이죠. 90분의 소화가 무리인 상태에서 역할 변화가 가능한 지오는 아무래도 후반 전술적 변화의 폭을 넓힐 수 있는 현재 거의 유일한 미드필더 자원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케인은 참여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라 일단 배제했습니다. 만약 케인이 돌아와서 뛸 수 있다면 손흥민이 왼쪽으로 이동하고 베르바인이 빠지겠네요. 이제 개막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리시즌을 토대로 살펴본 토트넘의 현재 상황과 개막전에 대한 간단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른 재미있는 소식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건강 잘 챙기세요. 역시 I guess.